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뉴욕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KCS와 민권센터가 오는 15일 수요일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상 후보 발표에서 세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뉴욕 한인의 밤과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한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13일 찰스윤 뉴욕 한인회 회장, 김영환 이사장, 김경화 수석 부회장, 임갑선 차석 부회장, 리처드 이 상임 부회장은 본사를 방문해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 대해 홍보하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찰스윤 한인회장은 뉴욕 한인회 창립 62주년을 축하하고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인상은 H마트 권일현 대표, 사랑 나눔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준 데이비드 정, 내일재단 등이 수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올해 한인상으로는 권일현 대표님께서 일단 수상하시기로 했습니다. 권일현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사랑 나눔 캠페인 할 때 H마트를 통해서 저희 원투원 푸드 쿠폰 매칭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거의 150만 불 가까운 모금을 해서 동포사회 어려운 분들께 저희가 음식을 나눠드릴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사실 사랑 나눔 캠페인을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에 마감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몇몇 분들이 구호를 우하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시면서 이 seed money를 갖다가 저희 캠페인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언어를 하면서 그 그룹에서 한 분이 나와서 이제 그룹을 대표해서 상을 받으시는데 그분은 데이비드 정 회장님이라고 파머스의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년간 한인회가 사실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운영기금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재단들이 있었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재단이 내일 재단이라고 2세 재단입니다. 그래서 내일 재단에서 이번에 레거시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더 오래죠. 사실 2년 반 동안 저희가 활동했었던 거는 재단들의 감사한 도움 때문이었는데 또 그래서 거기 대표적으로 2세 재단인 내일 재단에 저희가 또 상을 드리게 됩니다. 신장에 공로를 세운 린다이, 줄리원, 해나김도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류 정치인으로서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린다리 그분은 이제 우리 뉴욕 한인회 이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또 줄리원 역시 뉴욕 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 두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또 바이든 행정부
부차관보로 이번에 들어가시는 해나 김 세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사 공연 선정은 심사숙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음갑선 차석 부회장이 전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디사이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고 조금 넥스 위기는 그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오실지. 왜냐면은 한국에서 와야 되고 이번에 이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넥스 위기는 어떠한 진짜 의학할 정도로 그 훌륭한 우리 K-팝 그분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김경화 수석 부회장은 대면 행사와 온라인 행사 모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다양한 옵션의 티켓 가격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1인당 티켓이 500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저희가 좀 초이스를 두었어요. 첫째로는 올해가 119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119불을 도네이션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은 뉴욕 한인의 62세 생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또 62불을 도네이션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자 저희가 학생들과 시니어 분들께는 편안하신 금액 15불을 도네이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드이 상임 부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각종 사회 문제들 속에서 세대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2세대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the last 2 years, what's been going on with Asian hate crime, what we've seen is like New York Hanine bring together intergenerationally, both seniors, students, and people like myself, to come together to fight against this hateful pandemic, in a sense. And that's the work that Hanine has done. 제62주년 뉴욕 한인의 밤은 1월 13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뉴욕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1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는 13일부터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의무화한 업체나 시설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와 무관하게 뉴욕주에서는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나의 최우선 순위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경제 건전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연말 연시 동안 이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CS와 민권센터가 오는 15일 수요일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KCS와 민권센터가 함께 건강검진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 사이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를 방문하시면 비형 간염 검진, 코비드19 검진, 치매 조기 진단 상담, NYC 케어 상담, 뉴욕주 건강보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는 가브리엘 김 전문의가 발 검진도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건강검진 이벤트 참가자분들께 생필품을 담은 크리스마스 선물 가방도 증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KCS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상 후보 발표에서 세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13일 오전 발표된 골든글로브상 후보 발표에서 우선 텔레비전 부문 드라마 작품상 후보 명단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리팽, 더 모닝쇼, 포즈, 석세션과 경합합니다. 또 이정재가 TV 드라마 나무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됐고 오영수가 TV 드라마 나무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오는 2022년 1월 9일에 열리지만 TV 중계는 되지 않습니다.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 아트센터에서 뉴욕과 한국 거주 9명의 작가들이 민화 그룹전을 오는 20일까지 개최합니다. 퀸즈 칼리지 아트센터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김나운, 김숙경, 김영식, 스테파니리, 이홍주, 전남수, 전신자, 홍영주, 황신천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 민화, 역경을 넘어 회복을 그리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그림 민화를 퀸즈 칼리지에서 전시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는 까치호랑이, 책가도, 호피도, 호접도, 미인도 등 다양한 장르의 민화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호랑이같이 그림인데요. 복을 가져다주고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민화고요. 이런 좋은 기운을 여기서 전시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퀸즈 칼리지 아트센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수차례의 전쟁과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서도 삶의 의지를 표현한 민화에 담긴 한국인들의 회복력을 조명하는 전시회로 준비됐습니다. 퀸즈 칼리지 아트센터의 전시 갤러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며 방문을 희망하는 관객은 방문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국 독감과 마찬가지로 전형적 계절성 질환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오하이오주 한 종합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되면 계절성 독감과 다를 게 없는 토착성 감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츠버그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도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코로나19 양상을 추적한 결과 계절성 질환이 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계속 반복되는 계절적 질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내년 초 각 주정부 보건당국자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79%는 돌파 감염이며 확진자 대부분이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12일 현재 미국 30개 주에서 43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79%에 달하는 34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 중 14명은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이며 6명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3분의 1에 달하는 14명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중 단 1명만이 병원에 이틀간 입원했고 사망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기침, 콧물 등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CDC는 미국 본토뿐 아니라 하와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는 등 지역사회 전파 단계에 들어섰으며 증상은 약해도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만 명, 사망자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28일간 확진자는 283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1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3,300명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주요 선진 7개국 중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의 3배, 일본의 11배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 인구는 전 세계의 4%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19%, 사망자는 전 세계의 14%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급속도로 증가해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111일이 걸렸지만 7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73일로 짧아졌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해 이후 누적 확진자가 282만여 명으로 미국 전체의 5.64%를 차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첫 토크쇼에 출연해 백신 접종을 권고했으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MBC 방송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 코로나19를 피하는 방법은 백신을 2번 접종한 뒤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며 부스터샷을 맞으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은 애국하는 것이다, 농담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이 60% 중반이었을 때는 관심을 뒀지만 40%대가 된 뒤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낮은 지지율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 때문이며 이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가 지난 60년을 통틀어 그 어느 때보다 성장했으며 실업률은 4.2%로 낮고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직장 퇴사자가 늘어난 반면 기업체의 구인 건수는 전망치를 웃돌면서 구인난과 퇴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0월 퇴사자가 42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 9월 440만 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11월과 12월에도 퇴사자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퇴사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기업체의 구인 건수는 1,100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 1,0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110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며 이 중 구인에 성공한 일자리는 650만 건이며 450만 건의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0월 전체 노동 인구 중 퇴직자 비중은 2.8%로 지난 9월 3%보다 0.2%포인트 하락하는 등 퇴사자 비중이 낮아져 구인난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기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를 출발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한 탑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겁니다. SBS 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 기내 승객 난동으로 비상 착륙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를 출발해 LA로 가던 델타 342 편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과 항공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난동을 부린 탑승객은 승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탑승객은 난동을 말리려던 에어마샬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에어마샬이 힘으로 제압하면서 난동이 마무리됐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했습니다. 기내에서 제압된 탑승객은 비상 착륙 후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난동을 벌인 탑승객은 에리엘 페닝턴이라는 35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조사 결과 페닝턴은 기내에서 술을 마신 뒤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닝턴은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난동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트럭 안에는 100명이 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치고도 적발될까 현장을 벗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SBS 안상호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도로 가장자리에 처박혀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부상자들이 누워 있고 흰 천을 덮어놓은 희생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숨진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사고는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민들의 주요 경유지인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100명 넘는 중남미 이민자를 태운 트럭이 구분기를 돌다 균형을 잃으면서 육교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최소 54명이 숨졌고 50여 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 bueno, ahorita hacer las labores de conteo, de levantamiento. 사고 당시 트럭에 탄 이민자들이 더 있었지만 일부는 당국의 적발이 두려워 피를 흘리면서도 현장을 급히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이런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은 최소 650명. 하지만 빈곤과 범죄 집단의 폭력,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건 위험을 피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주민들의 행렬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Y eso es algo que estamos indignados con ellos y nos siguen molestando. Hay niños muy enfermos.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멕시코 당국에 적발된 미등록 이민자는 19만 명으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선 토론회를 진행한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크리스 월러스가 18년간 일한 팍스뉴스에 사표를 내고 CNN이 새롭게 만드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텍사스주 베이타운 야외의 한 추모식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롱아일랜드 우드미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승용차를 충돌해 15세 소녀가 숨지고 동승한 10대 3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쯤 퀸즈 엘머스트 인근의 한 주택에서 27세 남성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백신 접종 사이트 안내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중국계 남성 휴즈마가 우드사이드와 써니사이드 등을 관할하는 뉴욕주 하원 37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해커들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어센덱스를 공격해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7,770만 달러어치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주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검찰총장직 대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제퍼 티치아웃이 검찰총장직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강원도 우수 가공식품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재래김, 누룽지,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욕 뉴마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안흥찜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욕 뉴마트에서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킹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